안녕하세요. 성경적 재정 강의 집세 박은서 목사입니다. 15번째 시간 저축과 투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복리의 법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른 투자의 법칙, 또 투자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블루는 우리의 돈의 사용처가 5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생활하기, 그다음에 들이기, 부채 갚기, 세금 갚기, 또 증식하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번에 증식하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0세에 이제 재산을 형성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실정상 자녀 1인당 자녀 교육비가 약 1억 원 정도 들어가고 주택 마련은 3억 원.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이보다 더 수도권은 엄청 올라갔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녀 결혼하는데 1인당 한 1억 정도. 이게 30세에서 55세까지의 경제 활동이 많고 저축과 투자 여력이 많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그 55세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정년을 들어서 6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수입이 점점점 감소하게 되고 우리가 지출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출은 오히려 더 건강으로 인해서 늘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60세 이후부터 약 매월 250만 원씩 1년에 60세에 산다고 60세부터 100세를 산다고 했을 때 매월 250만 원의 재정을 가지고 1년 동안에 그것이 이제 40년을 산다면 100세까지 필요한 금액이 약 12억 원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퇴 시점은 정확히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때로부터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그 수입의 곡선이 줄어드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축과 투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쓸 돈을 모으는 거, 이것이 중요하죠. 또한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 라이프 사이클만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한국에서는 그 국가에서는 금융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 또 성공적인 그 저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득보다 적게 소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는 돈이 생기게 되고 잉여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원칙이고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영끌이라든가 비투라든가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거나 또 그렇게 추천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블루 목사님은 사람의 그 5가지 단계로 얘기했었죠. 그래서 발버둥의 단계, 생존의 단계, 안전의 단계. 그래서 이 3단계에서 이제 부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통해서 삶의 보장과 잉여의 단계로 나가도록 이제 목표의 그 순차적 투자의 그림을 그려줬던 것들을 이제 앞전의 강의에서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왜 저축을 해야 되냐, 그 목적과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뭐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고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저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 쓸 돈과 모을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쓸 돈, 예를 들면 출산, 육아, 교육자금, 결혼자금 등등 이런 지출로 인해 나가는 비용들을 미리 모아두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주택 자금이라든가 뭐 투자 종잣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을 돈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의 관리 우선순위를 한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죠. 사실 투자의 중요한 원칙 또 투자의 대가들은 먼저 잉여자금, 비상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비상금을 만드는 거. 그래서 청지기 재정교육에서 가장 1차의 그 비상금은 100만 원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100만 원이 달성이 되면 3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저축하는 것. 이것이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쓸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모을 돈을 저축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기사에 났던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65년간 노동을 하면서 장기 투자를 했더니 90억을 모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복리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경비원은 이제 그 65년 투자했던 금액이 3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3억이 90억이 됐으니까 엄청난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인디언들이 24달러의 땅을 팔아가지고 뭐 조롱됐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이 24달러를 8%의 복리를 가지고 이때가 1626년이었으니까 그때부터 1999년에 맨하탄 섬의 가치를 환산해 봤을 때 24달러를 가지고 363년을 8%의 투자를 8%를 복리를 받으면 약 30조 달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0조 달러라는 것은 맨하탄 섬의 가치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뭐그 이익이죠. 이렇게 복리의 법칙이 무섭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또 72 법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저축 금액입니다. 얼마를 저축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또 그리고 수익률이 얼마나 높으냐, 그리고 또 저축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복리가 변한다라는 것이죠. 저축 금액은 소득과 소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소득보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그래야 잉여자금을 가지고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저는 존리 대표라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이소에 가면 5천 원짜리 와이셔츠가 있는데 자기는 그것을 입는다고. 굉장히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줄여서 그 남은 그 비용을 가지고 잉여 비용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 기쁨을 맛본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다이소 가서 봤는데 5천 원짜리 와이셔츠 괜찮더라고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와이셔츠 살 금액을 5천 원을 사면 그만큼 남는 금액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펀드나 뭐 이런 노후 뭐 연금 저축 펀드 같은 거 들 수도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성경적 개정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저축 금액을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 금액이 클수록 또 돌아오는 노후 준비나 여러 가지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두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그 6%냐, 5%냐, 뭐 12%냐, 뭐 8%에 따라서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적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즘처럼 금리가 0%인 시대에서는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뭐 증시라든가 다른 부분을 찾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지만 그러나 높기 때문에 오히려 비현실적인 그 수익률로 인해서 몰빵 투자를 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상품이 좋다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최근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데에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한방 투자, 몰빵 투자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저축 기간입니다.
일찍 저축을 하면 할수록 복리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적 재정 강의를 진행하면서 또 배우고 공부하면서 제일 후회가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어렸을 때 이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것이었죠. 어, 어린 나이에 저축을 투자했더라면 지금 뭐 30년, 40년을 했으면 상당히 많은 복리의 효과와 또 상당한 큰 금액의 액수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복리 상품이 실제로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유대인들의 성인식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할 때 그때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그 아이에게 시드머니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시드머니가 보통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저축을 또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가면서 그 돈 관리를 하는 능력들을 키워간다고 하죠. 그래서 대학생이 됐을 때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한 청년들이 많다는 것들이 외국에 사는 또 외국 대학을 다니는 지인들에게 있어서 이미 듣는 바였습니다. 네, 이렇게 복리의 법칙과 나이프 스타일을 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나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노후 대비가 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저축 또 뭐 쓸 돈을 모으는 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복리의 법칙의 세 가지 주요 범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축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런하게 조급하지 말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1.5절에 보면 부지런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을 따를 뿐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행복한 청지기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72 법칙으로 찾아뵙겠습니다.